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했는데요. 그와 비례해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사고 환자의 50% 이상이 머리와 턱, 얼굴 등의 이 안면부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킥보드뿐만 아니라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안면부 골절. 오늘은 구강악 안면외과 유길화 전문의 모시고 안면부 골절의 위험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안면부 골절인데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강악 안면외과, 발음도 어렵고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래도 아나운서님께서는 발음을 참 잘하시는데요. 네. 저랑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발음을 하라고 했을 때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 발음을 제대로 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선생님도요? 예. 네. 그만큼 구강악안면외과라는 분야가 생소한데요. 구강은 이제 입을 나타내는 말이고, 악은 턱이고, 안면은 얼굴. 즉 입과 턱과 얼굴 부위의 외과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는 작게는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소수술부터 외상으로 인한 얼굴의 골절이나 구순구 계열, 주걱턱, 안면 비대칭 등으로 인한 안면 기형에 대한 재건 수술을 시행합니다. 네. 또한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과 같은 악교정 수술, 그리고 종양이나 암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턱과 안면부의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안에 있는 치아, 뼈, 피부, 근육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네네. 분야군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제 안면부 골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다치게 되는 건지 주된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네네. 턱 얼굴 부위를 다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또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일상적으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는 술을 마시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네. 겨울철에는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봄철에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번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 사고도 물론 증가했지만 그 오른쪽에 나온 수치, 즉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매년 거의 2배씩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 자전거 같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좀 치명적인 외상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네. 물론 사고라는 것은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앞뒤 바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은 곳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높은 무게중심이 갑자기 앞으로 확 쏠리게 되면서 운전자의 얼굴이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네네. 즉 충격이 얼굴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저희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중에 대학생 커플이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를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얼굴 쪽에 외상을 입었었습니다. 여학생은 얼굴이 많이 찢어지고 남학생은 치아가 크게 손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절대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둘이 함께 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도 꼭 착용을 해야겠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제 헬멧을 착용했더라도 얼굴 전체를 감싸는 풀커버 헬멧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턱이 골절된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진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환자는 20대 대학생이었는데요. 수업에 늦어서 킥보드를 타고 빨리 가다가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면서 아래 턱뼈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골절 부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래 턱을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히면 그 충격이 부딪힌 곳에 머물지 않고 양쪽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부딪힌 곳뿐만 아니라
양옆 턱관절 부위까지 골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사례들만 해도 그렇고요. 치아가 손상이 되고 또 양쪽 턱뼈까지 부러지고 듣기만 해도 부상 정도가 참 위험하고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또 어떤 골절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안면부의 골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뼈를 보여주는 모형도를 이용해서 얼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모형은 사람의 얼굴뼈를 나타내는 모형인데 이 부위는 치아고요. 네. 치아를 포함하는 부위를 잇몸뼈, 치저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랫뼈고요. 예. 위턱뼈, 눈 주위에 뼈들이 있고 이 부위를 안화라고 하고요. 광대뼈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 부위에서 발생하는 골절이 안면부 골절이고요. 이 골절이 하나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상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턱 얼굴 부위의 외상은 다른 부위 외상과 달리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소아 외상 환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장애, 안면 비대칭 등의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 정확한 치료,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커가면서 얼굴의 뼈라든지 근육도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 치료가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치아 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치아나 치저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데 두드릴 때 아픈 경우를 치아 진탕이라고 하고요.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뼈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를 탈구 또는 함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머리 부위가 부러진 경우를 치관파절, 치아 뿌리가 부러진 것을 치근파절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 파절이 심하게 되면 치아 내부에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인 치수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단순히 아픈 치아 진탕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해도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를 붙잡아주는 고정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치수가 노출돼서 시린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시행하고 네. 마지막으로 치아 머리 부위가 깨지면 치아를 깎아 씌우는 크라운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처럼 치아 뿌리가 완전히 부러지는 치근파절인 경우에는 네. 치아를 빼야 되고요. 치저골이 골절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잇몸뼈인 치저골이 잇몸뼈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두꺼운 철사 같은 것으로 치아를 묶어서 치저골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적인 네. 치료가 이루어지네요. 치아가 부러진 걸 넘어서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경우에는 치아를 식염수 등으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원래 위치에다 집어넣으시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철사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네,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릴 때 치아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치료인데 이를 레진 강성 고정 치료라고 합니다. 네, 정형외과 영역에서 팔이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경우에 부목을 대잖아요. 네. 이처럼 빠졌던 치아를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치아를 이용해서 부목을 대주는 것처럼 단단히 고정하는 치료가 레진 강성 고정 치료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대개는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치아가 완전히 붙게 됩니다. 네. 치저골이 부러진 경우에는 최소 4주 이상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치아가 붙은 철사를 떼어내고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검사를 해서 죽어있으면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요. 신경치료를 해서 가급적이면 치아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치아가 죽어있고 염증도 남아있고 여전히 흔들리면 치아를 보존하기가 힘들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군요. 네네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니가 잇몸 아래까지 깨져서 치아를 살릴 수가 없어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빠진 자리는 손상된 치저골도 함께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이라든지 미적으로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앞니 부위는 이를 빼고 난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잇몸 모양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외상 환자라도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빠르고 적절한 치료 시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아가 손상됐을 때도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네네, 물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분 내에 심장을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들 하죠. 그런 것처럼 치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치아가 빠지면 보통은 30분 안에 치아를 원래 자리로 재식립해서 고정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살 확률이 80에서 90% 이상 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경우에는 30분 내에 병원에 가셔서 고정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30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아가 빠지면 당황을 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치아가 빠지면 흙이 보통 묻게 되는데 이를 깨끗이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화장지로 빠진 치아를 깨끗이 닦기도 하는데 저여도 그렇게 할 것 네, 같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 왜냐하면 치아 주변에 치아 재생에 도움이 되는 치주 인대 세포라는 게 있는데 화장지를 닦아 문지르게 되면 치주 인대 세포가 손상이 돼서 치아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식염수로 가볍게 세척을 하고 즉시 이가 빠진 부위에 이를 다시 집어넣고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여의치 않다면 치아를 식염수나 우유 등의 보존액에다 넣어서 골드타임 내에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 응급처치법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치아 이외의 다른 부위의 안면부 골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안면부 골절의 치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안면부 골절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자의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합이라는 것은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 또는 위아래 턱뼈의 위치적인 상호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환자분들이 다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교합을 잘 형성해 주어야 턱이 움직일 때 기능적으로 잘 음식을 씹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다치기 전의 모습을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골절된 뼈의 모양만 맞추게 되면 뼈가 잘 붙지 않거나 턱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치아나 턱 주위 근육에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고 얼굴에 비대칭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영구적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구강아간면외과 의사들은 안면부 골절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수술할 때 교합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다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의 모양이나 배열 이런 것들을 잘 복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전동 킥보드 사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주셨는데 턱이 골절됐을 때 응급치료와 대처법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아래턱뼈나 위턱뼈가 골절되면 치아가 맞지 않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래턱뼈가 화살표 부위에서 부러져서 움직여서 이가 잘 맞지 않게 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턱을 다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턱을 다물면 통증이 발생하거나 뼈가 벌어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턱관절 주변에 디스크나 인대 등이 손상되어 향후 턱관절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급실에 즉시 내원하셔서 턱의 위치와 치아의 위치를 맞춰주는 악강 고정술과 같은 응급치료를 하고요. 향후에 뼈를 맞춰주는 수술인 관열적 정복술을 받게 됩니다. 방금 언급하셨어요. 악간 고정술, 관월적 정복술. 이것도 관열적, 역시 말이 어렵습니다. 뭔가요? 네, 고정술은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요. 정복술은 뼈를 바르게 맞추는 수술법을 말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악강 고정술은 주로 사스 스크루라고 하는 나사를 치아 사이 잇몸뼈에 식립을 하고 환자가 다치기 전에 교합을 이용해서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시술입니다. 네. 주로 위턱이나 아래턱 골절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잇몸이나 피부 등을 절개하지 않아서 피를 보지 않는 시술을 뜻하는 말인 비관열적 정복술에 해당됩니다. 네. 골절이 심하지 않고 뼈에 실금만 가 있는 경우에는 악강 고정술로도
악강 고정술로 처치만 해도 뼈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관절적 정복술은 보통 전신마취하에 피부나 잇몸 등을 절개해서 골절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하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부러져서 어긋나 있는 뼈를 환자가 다치기 전에 교합을 고려해서 원래 위치로 정복하고 금속판과 나사 등을 뼈 안에 고정하여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턱뼈가 골절이 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골절 시 실금만 가 있거나 아래 턱뼈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하악 과도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 악강 고정술과 같은 응급처치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턱 골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코뼈가 아무래도 얼굴 중앙에 있고 좀 네. 돌출이 됐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골절 위험도도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는 얼굴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제일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면부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만약 다쳐서 코피가 많이 난다면 코뼈 골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 코피를 목 뒤로 많이 나는 경우에는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확보를 위해서 목을 절대로 뒤로 젖히지 마시고 고개를 앞으로 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로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지혈 등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후 간단한 임상 검사와 CT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에 붓기가 빠질 때까지 며칠 기다린 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뼈 수술을 하는 사진입니다. 네. 수술 시 대부분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하에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는 비관절적 정복술만으로도 5분 내외로 간단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한쪽 손으로는 코뼈를 느끼면서 기구들을 이용해서 뼈를 들어 올려주고 맨 오른쪽 사진처럼 수술이 끝나면 코 보호대 그리고 코 안에 코피를 지혈하고 코뼈를 지지하는 제품 등을 넣어주게 됩니다. 보통 수술 후에는 코를 세게 풀지 않고 안경은 한두 달 정도 쓰지는 않고 코를 박고 잠을 자지 않는 등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코가 붓습니다. 네. 하지만 코뼈 골절이 심해서 조각조각 코뼈가 분쇄된 경우에는 1차 수술 후에도 코에 변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코 성형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차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도 코가 주저앉아 있거나 휘어 있는 경우 환자분의 자가뼈나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환자 고유의 코 형태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쳐서 간혹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시간이 너무 지나면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골절 환자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2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2주 안에? 네네. 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뼈가 어긋난 상태로 붓거나 잘 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뼈가 붓고 난 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수술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수술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환자분들을 다치기 전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 경우는 눈 주변부에 안화 골절과 광대뼈 골절이 생겼는데 예. 한 달 이상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서 얼굴에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구는 함몰되어 있었고 눈의 높낮이도 차이가 났고 네네. 광대뼈 부위가 들어가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가운데 사진처럼 뼈를 부러뜨리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모의 수술을 시행해보고 실제로 수술을 해서 오른쪽 위 사진과 같이 앞에서 말하는 현상들을 해결했습니다. 예. 안면부 골절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가 치료의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눈을 다쳐서 안화 골절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눈을 다쳐서 안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는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구를 움직일 때 제한이 되거나 통증이 있게 됩니다. 눈 부위가 꺼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친 부위에 눈을 뜨거나 자극이 되지 않게 안대 같은 것을 착용하고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CT 검사나 임상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지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위가 안아 골절 부위입니다. 눈 주위 뼈는 얇고 약해져서 충격을 받으면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턱뼈처럼 뼈를 일일이 맞출 수는 없고요. 오른쪽 위 사진과 같이 티타늄 등의 재료로 눈 주위를 뼈를 대체하는 안화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안과적인 협진을 통해서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언급하셨던 부위 외에도요, 이마뼈나 광대뼈 등이 한꺼번에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 이 경우에는 좀 치료가 복잡하고 어렵겠죠? 네네. 다발성 골절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음 CT 사진처럼 화살표로 표시된 이마뼈, 광대뼈, 코뼈, 위턱뼈 등이 한꺼번에 부러진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고유의 교합을 먼저 맞춰주고 차근차근 하나씩 뼈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저희가 퍼즐을 맞출 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퍼즐 전체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환자의 교합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뼈도 잘 맞지 않고 얼굴 모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요구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까다로운 그런 수술이네요. 혹시 수술 이후에 주의해야 할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안면부 골절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일시적으로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얼굴이 붓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식사가 곤란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턱뼈, 아래 턱뼈의 교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뼈만 맞추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가 맞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부정교합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의 형태가 틀어지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심미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재수술한 사례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이 잘못되어 수술 후 5주 정도가 지난 뒤 하악골 부정교합 및 골수염이 발생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앞니 사이가 뜨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으로 나오는 부정교합 증상 및 우측 아래 사진처럼 좌측 뼈가 썩어서 입 안팎에 살이 차지 않고 고름 등이 나오는 골수염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그래서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수술에 앞서 모형 수술을 먼저 시행해 봤습니다. 아래턱의 양측에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부정교합으로 튀어나왔던 아래턱 뼈를 뒤로 놓고 치아가 닿게 했습니다. 먼저 환자가 다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합을 먼저 만들어주고 2차적으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한 것이죠.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금속판과 나사를 제거하고 썩은 뼈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위치에 뼈를 재교정해서 부정교합도 없애고 골수염도 치료해서 기능적인 회복 그리고 또 미적인 부분의 복원도 잘 시킨 경우입니다. 예, 저희가 사진과 함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면부 골절과 관련해서 시청자들께서 보내온 사연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20대 후반 여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턱이 골절된 이후로 비대칭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밥을 먹거나 하품을 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고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 재수술을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래턱에는 하악과두라는 부위에 성장점이 있는데요. 이 성장기에 이 부위에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 뼈가 자라지 않거나 한쪽의 뼈만 자라서 얼굴 부위에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시청자분처럼 밥을 먹거나 하품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를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아픈 증상을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으신 후에 증상이 개선되면 저희 구강아간면외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등의 검사로 안면 비대칭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시 양악수술 같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간혹 안면 비대칭이
뼈의 이상이 아니라 근육이나 살 부위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수술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연 주신 분처럼 소아 청소년기 때 안면부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 성장기와 맞물려서 치료가 좀 굉장히 까다롭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얼굴의 비대칭이나 턱관절 질환, 영구치가 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얼굴에 비정상적인 얼굴 모양이 생기게 되면 열등감이나 정서 장애 등의 인격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음식물을 씹을 때 곤란하고 발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면부 외상 환자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아이들의 성장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 및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이제 끝으로 안면부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면부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하고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기실 때도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이나 입을 보호하는 마우스 가드 등의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으셔야 네. 얼굴에 발생하는 외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안면부 외상이 발생했다면 얼굴 전체의 뼈와 치아 손상을 전반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구강내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 분야와 긴밀히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밀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외상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강 악 안면 외과 유기환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